직선부터 하겠어요. 질문 처리 review. (54)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에 대하여 그 직선과 0,2 사이의 거리가 루트 5일 때 직선 L의 기울기는, 요거를 모르는 사람은 이 직선의 방정식 세팅을 아주 원활하게 못한다고 볼 수 있는데,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지만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에 필요한 정보 중에 기울기가 없단 말이죠. 당연히 기울기를 밑으로 놓고 직선식을 쓰셔야 돼요. 이게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잖아.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1,0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렇게 쓴 다음에 저 m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찾으라고 준 조건이 이거랑 0,2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 또 공식을 쓰면 되죠. 공식을 두 번 쓰면 되는 건데 이런 거 왜 모르냐. 루트 x의 개수 m이죠. 제곱 더하기 y의 개수 1이죠. 분의 절대값. 이런 거 정리할 필요 없어요. x 자리에 0 대입하고 그러면 m입니다. m. y 자리에 2 대입하는데 한쪽으로 데리고 오긴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는 m 빼기 2를 써야 돼요.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요게 루트 5다. 그런 얘기고. 그럼 얘를 넘긴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야 돼. 이런 상태에서는 근호와 절대값을 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 놈은 완전 제곱식으로 변하겠죠? 바로 전개하시고, 요거 두 개를 제곱해서 곱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근호를 날린 상태에서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로 데리고 와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나오기 때문에 m은 중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55번은) 왜 질문이지? 이것도 공식만 쓰면 되는데 55번 답이 잘못됐어요. 공식 쓰세요. 루트 a 제곱 더하기 9분의 절대값 a 마이너스 14 그것이 2다. 넘겨서 제곱해서 a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뭐 정수가 하나 정수가 아닌 게 하나 나오나 보죠. 그 중에 정수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죠. 56번은 56번은 꿀팁 하나 드리기 위해서 풀어보면은 x 플러스 7y 마이너스 1은 0에 수직이잖아요. 수직. 요거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보통 학생들은, 여러분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직선 어떻게 썼을 거냐면, 안 봐도 비디오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요 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1이니까 요 놈의 기울기는 7이겠죠. 이렇게 썼을 건데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일반형인 상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 xy의 개수의 위치를, xy 개수의 위치를 바꾼 다음에 한 놈에다가만 마이너스 1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x 개수의 곱이랑 y 개수의 곱의 합이 0이니까 수직 조건이 만족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xy 개수의 위치를 바꾸고 한 놈만 부호 더 바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굳이 기울기를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표준형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근데
뭐를 모르는 거냐면 상수항을 모르는 거죠. 상수항을 K다. 원래 뭐 C자니까 C가 쓸까? 이렇게 쓴 다음에 저 C를 찾아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답으로 쓰면 되는 건데, 이 C를 찾으라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루트 2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공식을 쓰면은 루트 50분에 빵빵 넣는 거니까 절대값 C고요. 이놈이 루트 2와 같다. 그럼 루트 100이니까 10인 거죠? C는 뿔마 10인 건데, 요 직선 두 개 중에서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걸 구하는 거니까 직접 뭐 넣어가지고 x, y, z는 체크해서 그려보면 되는 거지.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게 뭔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0번이요. 세 점 A, B, C를 꼭지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12일 때 이거 사선식 쓰시죠? 사선식. 사선식을 아직 안 외웠나? (0,-2가) 제일 간단해 보이네. 사선을 긋는다. 0, 0, 마이너스 2, 0, 5A를 빼는 거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4를 빼는 거예요. 그게 넓이일 수밖에 없어요. 공식이라서. 이놈이 10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7A 마이너스 4가 얼마 24다. 그래서 7A가 마이너스 20이거나 28이다. 근데 A는 정수라고 했네? 그러면 탈락. A는 4. 5번. 그 다음에 64번이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이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M을 찾으신 다음에 지난 시간에 공식 알려드렸잖아. 그 공식에 집어넣어서 답을 내시면 되는데, 공식을 까먹은 사람들은 직선 위에 암무점을 잡은 다음에 그 암무점과 나머지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됩니다. 근데 그냥 외우셔야 돼요. 내가 외우라고 하는 게 몇 개 없으니까요. 외우라고 하면 몇 개 없는 건 다 외우셔야 돼요. 성이 x 개수의 b m은 y 개수의 b 1 빼기 m분의 마이너스 2는 다르다. 상수항의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분의 3 m 플러스 3 요 조건을 만족하는. 근데 m은 0과 작다는 말 필요 없는데 그냥 요거 나오는 두 개 중에 요거까지 안 되는 걸 체크하면 되는데, 아무튼 요래요래 하면은 이게 되니까 정리를 하면은 이거니까 m은 마이너스 1 또는 2인 거죠. 마이너스 1을 여기랑 여기에다가 넣어보면은, 근데 요 2는 애초에 이거를 0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네. 0으로 만드는 거니까 뭐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긴 하죠.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여기는 3이고, 잠깐만, m이 2일 경우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m이 2면 이 식을 0 만드는 거긴 한데, 지금 비율은 이 얘네들 다 뒤집어 써도 되거든요.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써도 돼요. 당연히 자기 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m이 음수라는 조건이 의미가 있네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얘랑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얘는 2분의 3이니까 다르죠.
답이에요. 2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2분의 1은 0이니까 다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하나로 확장하기 위해서 m은 음이다라는 말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m은 마이너스 1을 찾으시고 그럼 직선식을 다시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m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두 직선의 상태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 하고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위의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이런 형태의 직선이었다. 평행한 두 직선이었다. 그래서 거리는 공식이 있었죠? 루트 x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분의 절대값 상수항의 차례였습니다. 이거. 그래서 답은 루트 5. 그 다음에 65번은 평행인 두 직선 둘 다 기울기 1이니까요. 그거랑 수직인 선분 AB, 그럼 당연히 AB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테고 수직인 선분 AB를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 OBA의 넓이가 6일 때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해라. 방금 말했듯이 수직 조건 때문에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건 뻔히 보이고 Y절편만 확정하면 되겠네. Y절편 확정하기 위해서는 방정식이 하나 필요한데 그거를 넓이가 6이라는 걸로 써먹어라. 그런 뜻이겠죠. 근데 AB가 밑변의 길이를 했는데 밑변의 길이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요 공식 똑같이 쓰면 되는 거지. 요 공식을 똑같이 쓰면은 AB 길이가 나옵니다.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AB 길이에요. 암산을 때리면 루트 2분의 4인 거죠. 2루트 2란 소리지. 밑변의 길이가 2루트 2고 넓이가 6이니까 높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따라서 AB의 길이가 2루트 2라는 걸 찾으시면 넓이가 6이란 말은 밑변 높이의 곱이 10이라는 소리니까 높이를 알려면 12를 열어나오면 되는 거죠. 2루트 2로. 그러면은 3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높이가. 근데 이 높이가 점 O에서 AB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직선 AB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AB의 방정식이 원래 뭐였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여기서 k를 찾기 위해서 이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죠. 높이라는 건 결국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공식을 쓰면은 루트 2분의 절대값 k인데 이놈이 3루트 2니까 k는 얼마 6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근데 AB가 1사분면 위에 점을 했기 때문에 1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이 돼야 되니까 k는 6만 선택이 돼야 돼요. 직방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다. 이거 하나만 써줘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67번 학자가 모르는 게 몇 개씩 있는데 다 딱히 안 겹쳐가지고 많이 풉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방을 구해라. 이거 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건데 그냥 암기하고 자셔야 돼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요거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요 특징을 가지고 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근데 이 직선의 잡취를 구하는 거니까 요 점은 특정 점이 아니라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이 점의 자취를 찾는 거라서 x, y와 각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거리가 같다는까지 외우시는가 아니면 이 그림 자체를 외우세요. 여기 같다 표시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수선까지 내린 다음에 길이 같다 합동입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이 그림 자체를 외우시라고요. 그래서 x, y와 첫 번째 직선까지의 거리는 5분의 절대값 그 식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아니 밖에 있는 점 대입하라면서요, 선생님. 대입한 거예요. 밖에 있는 점이 x, y니까. 그대로 쓰는 거예요. x 자리에 x를 y 자리에 y를 넣은 거예요. 이거하고 나머지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러면 5죠. 분자는 그대로 쓰면 된다. 5는 R이고 양쪽의 절대값을 제거하는 방법도 다 알겠습니다. 하나는 그대로 쓰고요. 한쪽만 얼마를 산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풀고 이렇게 하나 풀면은 각의 이등분선이 요거 하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예각의 이등분선과 외각의 이등분선 두 개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고 그 두 개는 당연히 수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을 하면 검선되는 거죠. 그 다음에 68번 두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all s라 할 때 P열은 이 PS를 만족하는 P의 좌취를 구해라. 요거는 각의 이등분선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각의 이등분선이었으면은 그 두 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라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P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길은 없고요. 그냥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져 있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거를 xy에 관한 식 하시면 끝인 거지. 점 P를 x, y에 놓고요. 점 P의 자취를 찾는 거니까요.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취 유형으로 따지자면은 자취 1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관계식을 xy에 관한 식으로 바꾼 게 답입니다. 점 P의 자취니까 P는 x, y로 세팅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PR이 의미하는 바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근데 R이 첫 번째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요놈 자리에 쓰는 거죠. 루트 5분의 절대값 2x 빼기 y 빼기 1 같다. 이 그대로 쓰고요. PS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두 번째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쓰는 겁니다. 루트 5분의 절대값 x 플러스 2y 빼기 R이고 얘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돼요. 두 배 있는 거를 그대로 쓸게요. 두 배를 해서 이게 얘를 그대로 썼을 때 얘에 마이너스를 달았을 때 이렇게 윗줄 한번 오른쪽 한번 풀어주면 되는 건데 윗줄을 보시면은 x는 3분의 5가 아니다. x는 3분의 5가 아니다 뭐지? 왜 3분의 5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냐면 그 두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3분의 5일 거야 아마 5분의 3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점에서는 각 직선의 수선을 못 내리니까 그런 조건이 있는 거고 요 두 식 다 x는 5분의 3 5분의 3 그런 모양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정리한 걸 답으로 써야 돼요. 답이 두 개라고요. 그 다음에 69번은
점 A는 이차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고 점 B는 직선 위에 있는데 AB에 대하여 AB 선분 AB의 길이가 최소일 때 점 A의 좌표를 찾아라 그런 문제인데 이거는 상식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곡선 위의 동점과 직선 위의 동점 간의 거리의 최소값은 상식이에요. 상식. 곡선 위의 점 중에 직선과 기울기가 같은 직선과 평행인 접선을 생각하면 됩니다. 접선. 직선과 평행인 접선 위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곡선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요 접점일 때가 최소입니다. 그래서 접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당연히 요 정도 볼 수 있겠죠. 평행이기 때문에 요 놈이 언제나 최소값이다. 그림을 외우세요. 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점을 A라 부른 거죠. 요 점 A의 좌표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공수원에서 나왔어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2차 함수 파트에서. 공수원 10단원에서도 분명히 풀어본 바가 있는 문제인 건데 왜 지금 나오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직선이니까. 그러니까 요 직선을 주인공으로 봤나 보죠. 아니면 요 직선을 아무튼 요 놈을 이 직선을 찾긴 찾아야 돼. 접선을 찾아서 이 이차함수랑 연립을 해서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될 건데 그게 x 빼기 뭐의 제곱인지를 확인하면 그 뭐가 요 점의 x 좌표인 거죠. 그렇게 해서 a, b를 a부터 찾고 b도 찾고 그런 순서로 푸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놈이 y는 2x 빼기라 했으니까 이놈은 당연히 y는 2x 더하기 k라고 놓은 다음에 이놈하고 이 보물선을 연립을 하는 거죠. 이게 y는 제곱이었나요? 요 두 개를 연립을 하면은 x제곱 빼기 2x 빼기 k는 0인데 접하니까 이 새끼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는 뜻이고 뭐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 보이는데 이걸 판별쓰면 바보가 있어? 당연히 이거 1이지. 그래서 k는 k든 1이다라고 쓸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a 찾는 거니까. 아 근데 뭐 그래 그러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완전 제곱이냐? x 빼기 1을 적용한 거죠. 이 식은 이 1차항과 2차항과 1차항이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x 빼기 1의 제곱이다. k를 살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은 저 점 A가 1,5씩이란 건데 이 점은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찾은 x 값을 대입해서 y 값까지 구하면 1,2.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졸리면 뭐만 한데? 정신들 차리세요. 네, 마시고 오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원으로 가서 8번 세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이 D라 했는데 요거는 1단원의 내용이죠. 1단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내분점 공식을 쓸 줄 아느냐.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점 A와 D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넓이니까 AD의 길이를 찾아가지고 그거에 반의 제곱 파이 배합을 모르는 얘기지. 결국 D를 찾는 게 관건인데 얘를 모르는 사람은 1단원에서 엄청 중요한 내용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모르는 거 몰라요. AB의 길이를 체크해 보면은 델타 X가 3이고 델타 Y가 4니까 5고요. AC의 길이를 체크해 보면 델타 X가 6이고 델타 Y가 8이니까 10입니다. 10. 5랑 10이랑. 요 길이가 5, 요 길이가 10.
A라는 말은 내각을 의미하는 거고요. 내각의 이동전이 이거 말하는 거죠. 여기에 D가 있다는 소리인데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라는 공식을 외우고 살아야 되니까 점 D는 BC의 2대1 내분점이다 라는 뜻입니다. 1대2 1대2 내분점이다. 공식을 쓰기가 귀찮으니까 요 B에서 C까지 갔다고 치면은 X는 얼마의 변화를 일으켰냐면 플러스 9 Y는 얼마의 변화를 일으켰냐면 마이너스 4 분수네. 아무튼 그러면 B에서 D까지 간다는 건 이 이동의 3분의 1배만큼만 간다는 뜻이니까 얘네들의 3분의 1배만큼만 변했다라는 뜻인데 출발 포인트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다가 얘의 3분의 1배를 더하면 된대요. 그게 점 D의 X좌표인 거죠. 그래서 이고요. 얘의 3분의 1배를 Y좌표에다가 더하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7인 거죠. 이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냥 공식을 먼저 난 쓰겠다. 그게 해도 됩니다. 공식도 당연히 암기하고 사셔야 되니까. 아무튼 이렇게 찾으시고 저는 요거랑 A까지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지. A가 2,3이었으니까 AD의 길이는 근데 델타 X가 0이네요. 델타 Y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3분의 16인 거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8인 걸 알게 된 거죠. 이걸 제곱한 것에 파이 배해라 그런 얘기니까 9분의 64파이를 고르면 됩니다. 5번. 그 다음에 여기 뭐 9번, 11번, 12번이 다 두 명씩 모르는데 뭐지? 약간 물어보는 게 다른 거긴 한데 일단 전부 다 그 미정계수를 갖고 있는 표준형, 일반형으로 주어진 원방 정식이니까 표준형으로 정리를 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그 미정계수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내셔야 됩니다. 9번 같은 경우는 표준형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좌변에 필요한 것이 x 때문에 필요한 것은 a제곱이고 y 때문에 필요한 것은 4a제곱이니까 총 5a제곱을 양변에 추가하셔야 돼요. 그리고 좌변에 있는 5는 쓸데없는 거기 때문에 우변 넘기셔야 되고요. 요놈이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자리에 있는 식인데 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놈이 0보다 커야 하는 거죠.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작거나 a는 1보다 크다. 이게 답이고요. 11번은 똑같은 과정으로 표준형으로 정리했을 때 우변에 있는 식이 뭘까?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1번에 y항은 없으므로 y 때문에 필요한 k에 관한 식은 없고요. x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은 k 빼기 1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우변에다가도 k 빼기 1의 제곱을 추가하시고 마이너스 5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은 원래 좌변에는 더 이상 쓸데없는 거기 때문에 우변을 넘겨요. 플러스 5k 제곱 빼기 3k 빼기 1이다. 요게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인 건데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이 1 이하라는 말은 반지름의 길이가 1 이하라는 말은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도 1 이하라는 소리니까 이게 1 이하다 라는 부등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전개 정리하면은 6k 제곱 빼기 5k 이 넘어오면은 빼기 1은 0이하다.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부등식을 풀면 돼요. 야, 1, 6으로 짜야겠네. 여기가 빼기고. 그래서 경계는 마이너스 6분의 1과 1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1번이고
12번도 똑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우변에 있는 식을 찾아요. x 때문에 필요한 수는 없고요. y 때문에 필요한 수 1이 있습니다. 그럼 1 주고 남은 게 12겠죠? 그럼 k제곱 빼기 8k 더하기 12를 우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이런 식이 될 건데 이놈이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인데 원의 넓이는 여기에다가 파이배를 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파이배를 한 거다라는 뜻이고 그 식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 식의 값이 그 식이 2차식이잖아요.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암산을 때리면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2a 분의 b로 하면 k가 4일 때란 소리입니다. k는 4를 식에다가 대입하면은 4가 나와요. 얼 제곱이요. 얼 제곱이 4니까 넓이의 최대값은 4파이다.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 거네. 그러면은 얼은 2다.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는 2다. 마지막 14번 A, B, C를 다 줬고요. 걔를 지나는 원이 점 1,K를 지날 때 모든 실수 K 값의 부분. 그러면은 중심의 좌표를 구해가지고 중심의 좌표와 A, B, C 세 개 중에 한 점까지 거리와 1,K까지의 거리가 같다. 반지름의 길이로서 그 성질을 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풀면 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좋은 건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수직이 등분선은 두 개만 찾으면 되는 거고 두 개의 수직이 등분선 하나당 10초 이내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AB의 수위방부터 AB의 기울기가 델타 X가 2고 델타 Y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라는 수죠. 기울기가요. 그러면은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2분의 1x를 쓰고 중점을 구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입니다. 요거를 전개 정리하면은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그 다음에 AC나 BC나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BC가 날 것 같은데요. BC가 기울기가 정수로 나오기 때문에 BC의 수위방은 BC의 기울기가 델타 X, 델타 Y가 모두 7이라 좋단 말이죠. 1이니까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서 X고 BC의 중점은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2분의 3을 넣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들려면은 이렇게요. 이 두 개를 연립하면은 중심의 좌표가 나온다는 거죠. 그냥 바로 y를 제거한다고 치면 이놈은 이놈이다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은 2분의 3x가 2분의 3이니까 1. 1을 여기 넣으면 0. 이게 중심. 1,0이랑 A까지의 거리는 5죠. 이게 반지름의 길이고요. 이놈하고 1,0이랑 1,K 사이의 거리. 그러면은 이렇게 필요 없어요. X 좌표가 둘 다 1이니까 델타 Y로만 처리하시면 되는데 K가 어떤 부호일지를 모르니까요. K와 0의 차는 절대값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K가 이렇게 두 개인 거고요. 이 두 개의 곱을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다. 워크북 질문 처리가 끝났고요. 연습 문제도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석이나 정석 노트를 피시고
두 개 들어와서 이거 풀고 진도로 가겠어요. 2-12번 2-19번 2-12번은 지난번에 1단원에서 정석에서 한 건 아니고 워크북 숙제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이미 받아들인 바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설명했으면은 뭐 공부를 제대로 하는 놈들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픽을 하지 않았던 건데 네, 어린이들이 뭐 공부를 제대로 하겠니? 보통 간단한 문제는 식이 두 개죠.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은 답은 AB 선분의 길이인 건데 점 P의 위치는 AB 선분상에 있는 임의의 점인 거고요. 근데 이렇게 네 개가 있으면은 두 개씩 조합하라고 했습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두 개씩 조합하라고 했는데 그 두 개씩 조합이 반드시 어떻게 강제되어야 하냐면 교점이 생기게끔 조합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단 하나의 점 P의 위치를 확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림을 대충 그려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A는 3,2 B는 마이너스 4,2 이가 똑같네. 센스 있게 하세요. C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D는 1, 마이너스 3 사각형은 ABCD 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로 선택해봤자 요거랑 요거로 선택해봤자 소용이 없다고요. A와는 C를 B와는 D를 선택을 해야 교점이 생긴다고 이와 같이 여기에 P가 있을 때가 PA 더하기 PC의 최소값을 AC로 PB 더하기 PD의 최소값을 BD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푸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 푸는 법을 외우시라고. 최소값과 이때의 점 P의 좌표를 구하죠. 최소값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두 번 써가지고 더하시면 되고 점 P의 좌표는 직방 두 개 구해서 연립하면 되는 겁니다. AC의 길이는 델타 X가 8이고 델타 Y가 6이니까 10 8대 6대 10 그 다음에 BD의 길이는 델타 X가 5고 델타 Y도 5니까 5루트 2 1대 1대 루트 2 이 두 개 더한 걸로 답 쓰면 되고요. 최소값은 그리고 그러니까 뭐 서술형으로 하자면 이런 거죠. PA 더하기 PC 더하기 PB 더하기 PD는 크거나 같다. 요거는 AC고요. 요거는 BD고요. 점 P는 도직선의 교점. 최대값은 10 플러스 5루트 2로 쓰시면 되고요. 점 P는 직방을 구해서 연립하면 됩니다. AB 직방부터 적으면은 AC 기울기가 4분의 3이거든요. 지나는 점은 뭐 A를 쓰건 C를 쓰건 이 자유입니다. A를 쓸게요. 3,2를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2니까 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BD 직방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X고 지나는 점을 D로 할게요. 1 넣어서 마이너스 3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요 두 개 갖다 해가지고 x 찾고 찾은 걸 여기 넣어가지고 y 찾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9번이요. 좌표 세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좌표 위에다가 정사각형을 올리셔야 됩니다. 문제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가장 간단한 세팅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정사각형이면 뭐 이렇게 세팅하는 게 가장 간단해요. 원점 2,0, 0,2, 2,2 여기로 A라고 쓸게요. A, B, C, D. 근데 관계식이 나와 있으니까 점P가 내부라고 했거든. 이런 곳에 P가 있는데 자취를 찾는 거기 때문에 X, Y라고 치고 관계식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취 유형 중에 제일 쉬운 1번 유형이라고. 넣어서 정리하면 답이 보인다고요. 2에 PA 제곱은 보시는 것처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입니다. 같다. PB 제곱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PD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제 2차항 사라지는 거지. 여기 남는 게 없어. 0이고 1차항 상수항만 적으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상수는 4와 4의 합이니까 8인 거죠. 요거 두 개만 넘겨서 4를 나눌까요? 이렇게. 그럼 xy 절편이 둘 다 있는데 하필 찍혀 있잖아요. b랑 d잖아요. 결국 얘는 b랑 d를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시당초에 있던 조건이 뭐냐면 정사각형의 내부 및 둘레라고 했으니까 내부 및 둘레하고 이 직선의 공통 부분에만 해당이 되는 거라서 여기하고 여기는 제거하셔야 되는 거죠. 저렇게 선분으로 남는 겁니다. 직선이 아니라. 저 선분의 길이를 구해라. 그런 얘기니까 2루트 2다. 다 했고요. 본격적인 원의 세계로 가보겠어요. 기본 문제 3-3번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 B와 원 이런 걸 단위원이라 불러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점의 길이가 1인 원. 수학에서는 1과 연관된 걸 단위라는 말을 붙인댔죠. 어디서 소개했어요 내가? 1과 연관된 것에 단위라는 말을 붙인다는 말을 내가 어디서 했어요? 행렬에서 했죠. 단위 행렬에서 했습니다. 단위 행렬이 그 숫자 체계에서 1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듯이 원에서도 단위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문제에서 단위원이라는 언급을 할 때가 있다고. 그러면 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이건 반지름의 길이가 1인가 보네 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 원위에 근데 점 P가 이 원위를 움직일 때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예요. 내신 빈출 적으세요. 식이 갖고 있는 의미 파악도 돼야 되고 중등 기하도 섞여 있고 하기 때문에 시험에 내면은 공부가 좀
완벽하게 안 된 친구들은 다 걸리기 때문에 많이 나와요. A가 2,5, B가 4,1, P가 A, B로 할까? 원위의 점이니까 뭐 모른다고 봐야죠. x제곱 근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위의 점 P를 A, B로 잡았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을 만족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중에 써먹을 생각을 하고 적어놓던지 아니면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풀이를 진행해 나가시면 되는데 PA제곱 더하기 PB제곱 요 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긴 하거든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 파악해서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두 번째 풀이를 하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풀이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점이 전부 다 세팅이 돼 있는 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곱이 돼 있으니까 근호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너무 괜찮기 때문에 식이.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PA 제곱은 이 두 점을 보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PB 제곱은 이 두 점을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A, B에 관한 2차 식이 나오는구나. 당연히 전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A 제곱에 2B 제곱에 몇 A냐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2A. 암산을 가미하셔야 돼요. 이거 막 전개한 3개 한 밭수고 하시지 마세요. 괜히 길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내릴 때 하나 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차라리 암산이 더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B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2B 상수항은 2, 4, 25, 1 하면 30이고 거기다가 16도 하면 46이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2로 묶겠다 라고 생각해야죠. 왜냐면 2가 없으면 원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2로 묶고 A제곱 마이너스 6A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6을 데리고 와가지고 9를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제곱식 바꿉니다. 원의 모양이 보이니까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해석이 편하겠다. 그런 생각하시고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게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대로 쓰면 되고 다 드시고 그러면 이 상수항 이 완전제곱식을 만드느라 상수항 총 얼마를 갖다 쓴 거냐? 여기서 9 여기서 9 18인데 2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갖다 쓴 값은 36입니다. 근데 여기에 46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뒤에 남는 거 12. 여기까지는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와요. 앞서 배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지금 내가 전달할 거니까 배우시면 돼요. 이렇게 x 그러니까 제곱식 두 개의 합이잖아요. 이거를 중심이 3,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이 식은 뭐라고 받아들이는 게 더 좋냐면 이 식은 A, B와 3,3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호가 있었다면 더 잘 보이겠죠. 근호가 없기 때문에 제곱한 거다. 제곱하기 전 상태는 근호 안에 델타 x의 제곱과 델타 y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물론 다르게 조합을 해도 말이 되긴 하지만 앞서 A, B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 B는 반드시 등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A, B를 반드시 등장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 3,3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A, B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2차식 더하기 2차식을 보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부로. 근호가 씌워져 있으면 더 그런 생각해야 되고요. 근호가 안 씌워져 있는 것도 거리의 제곱이다 라는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새끼가 누구라고요? 원위의 점이라고요. 얘는 동점이고 얘는 정점인 거죠. 근데 이게 하필이면 원위의 점이라고. 이게 원위의 점이라고요. 얘는 원 밖의 점이에요. 원위의 동점과 원 밖의 한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중등 과정에서 이미 배웠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마무리해야겠구나.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점 P는 이런 원위의 동점이에요. 3,3 이런 데 있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최소값은 여기 있을 때고요. 최대값은 여기 있을 때죠. 최소값을 찾는 방법은 이거 빼기 이거로, 최대값 찾는 방법은 여기 더한 걸로 하는 거죠. 그렇지? 요거를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해서 그냥 D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반지름의 길이니까 얼로 표현하면은 최소값은 D 빼기 L이고 최대값은 D 더하기 L이다 라는 것을 다 배웠어요. 그거를 여기다가 적용시켜서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얘가 이 원의 중심 원점이니까 원점과 3루트 3까지의 거리, 3,3까지의 거리, 그게 3루트2죠. 3루트 2에다가 반지름의 길이 1을 뺀 거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내 문제는 최소값 구하는 거였거든요. 저 식의 최소값을 구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어차피 2하고 10은 디폴트니까 요 놈이 최소가 될 때가 전체가 최소가 되는 건데 무언가의 어떤 양수의 제곱이 최소가 되려면 그 양수부터 최소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최소가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실제로 그리든지 머릿속으로 그리든지 해서 중심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이 나오는 거였지 라는 중딩 때 배운 내용을 떠올려 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크거나 같다고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2 그대로 쓰고 더하기 10 그대로 쓰고 저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자리에다가 최소값을 집어넣으면 된다. 원점과 3,3까지 거리 3루트 2에서 반지름의 길이 1을 뺀 것을 제곱한 거. 이게 답이라고요. 좀 정리 좀 해야 되겠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전개를 하면은 이게 이거 제곱이 18이고요. 요거 제곱이 1이니까 19. 19에 2배 하면 38에 10을 더하면 48. 더하기 여기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6루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2배를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루트.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 요 놈이 특징이 있어요. 요 식의 특징. 요 식의 특징을 파악한 개똘똘한 사람은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을 보면은 개똘똘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똘똘한지 안 똘똘한지 확인해 보세요. 저 식은 어디 있는 식이게요? 공수2에서 이미 배운 바가 있는 식이고요. 내가 암기를 하나 했고요. 이 식은 어느 식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맞아요. 파푸스 중선 정리의 좌변입니다. 그러면 좌변이 우변이랑 같다고 배웠으니까 이걸 우변으로 바꾸면 어떨까? 라는 생각하는 겁니다. 파푸스 중선 정리에 따라서 이것은 2배의
중선, 중점 AB의 중점을 M이라고 치면 이게 중선의 길이죠. 중선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AM이나 BM은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P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요 선분의 길이는 여전히 변해요. 근데 A와 M은 고정점이니까 이건 상수라는 거죠. 얘와의 이 세팅에서와의 차이점은 얘는 P가 둘 다 들어있기 때문에 두 개 다 변합니다. 두 개 다 변하니까 따로따로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산 과정이 필요했던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새끼는 가만히 있는 거고 얘는 그냥 구해서 처리하면 되고 얘만 변하는 거니까 얘에 집중해서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변하는 거 일단 놔두고 상수 하나 내죠. AM 제곱은 요 AB 길이의 반인데 AB 길이가 델타 X가 2고 델타 Y가 4니까 2루트 5란 말이지. 2루트 5의 반이가 루트 5예요. 이건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로 바꿔놓으면 돼요. 그럼 이제 요 놈의 최소값은 뭘까? 근데 말했듯이 얘는 원위의 점이고 얘는 원밖에 한 점이죠. 원밖에 한 점인데 저 A, B의 중점이기 때문에 요 M의 정체가 3,3입니다. 첫 번째 풀이는 식을 정리하다 보니까 3,3이라는 걸 알게 된 거지만 두 번째 풀이는 파프 순수 정리만 알면 당연히 이게 중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3,3이 나오는 거죠. 3,3과 원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의 제곱이다라는 생각을 요 식을 보고 못하는 애들은 거의 없다고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을 보고 내가 방금 이걸 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떠올리긴 힘들단 말이지. 본인 스스로. 물론 뭐 개똘똘하면 떠올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요 방식으로 가는 게 좀 더 정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인 거죠. 근데 그냥 그런 거예요. 원래 세상살이가 그런 건데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똘똘한 애들이 파푸수 중선 정리도 쓰는 거고 이런 식을 보면은 해석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런 식을 보고 이 생각을 못 하기도 하고 파푸수 중선 정리도 안 해워요. 다 안 되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인 거죠. 공부에서 아는 게 많을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겁니다. 아무튼 똑같은 과정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중심과 요 점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뺀 게 요 새끼 지속값이니까 그거를 제곱한 거에다가 5 더한 거에다가 2배 한 게 답이다. 이렇게 돼요. 2하고 5는 디폴트로 놔두고 PM 제곱자리에 최소값을 넣어주면 된다. 3루트 2 빼기 1의 제곱 이렇게요. 그러면 계산 결과 뭐 이 식이 곧 이 식이죠? 2 곱하기 5에서 여기 10승 써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계산 결과를 얻어주시면 돼요. 정리하자면은 앞으로 이런 식이 나오면 파푸수 중선을 떠올려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풀어도 됩니다. 언제나 모든 문제를. 자, 유제 일단 얘랑 똑같은 문제가 3-6이거든. 3-6을 먼저 해. 유제 3-6을 먼저 하고 3-5도 중요한 거라서 3-5도 그 다음에 해. 3-6을 먼저 해. 3-5를 그 다음에 하세요. 3-6을 이 방식으로 풀건 이 방식으로 풀건 이 자유인데 일단 요 식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실전 개념이기 때문에 네. 요 방식으로 하세요. 방식으로. 파푸수 중선 정리 쓰지 말고 첫 번째 풀이 방식으로 해보세요.
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한 번 더 하면 그 중심의 좌표가 3,4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위에 점 P가 있다고 했단 말이죠. 이런 곳에 점 P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A, B는 정해져 있어요. 아무튼 요 위에 점을 뭐 나타낼 길은 없으니까 A, B라고 쓰고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을 아무 생각 없이 만들면 되겠죠. 근데 뭐 마이너스 1,0, 1,0이니까 그냥 암산 자체를 해버린 거를 써도 됩니다.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는 정리를 해야 돼요. 이놈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냐면 A, B하고 0, 0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라고. 근데 여기가 3,4고 요 길이가 있으니까 0, 0 밖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에서 5죠. 요 반지름의 길이 1을 빼면 요 값이 지속값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를 제곱한 9로 바꿔서 답을 내면 되는 거지. 9218에다가 2를 더한 거니까 정답은 이겁니다. 맞은 사람? 한 명밖에 없어? 아니 뭐 답을 쓰는 거 하더니 왜 안 맞았어? 어떻게 된 거? 그 다음에 5번 해봐요. 유지 5번. 뭘 틀린 거야? 계산하는 게 어딨어? 원은 그렇게 정확하게 그려놓고 직선은 대충 그으려고 그래. 직선도 정확하게 커. 뭐가 되고 싶냐는 어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법. 알랭드 보통 사람이 저런 책을 지었구만. 뭐야? 뭔데? 대답하는 법이 뭔데? 좀 알겠는데. 누가 나한테 뭐가 되고 싶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뭐라 대답해야 하는 거지? 대치동 일타 초중딩들을 데리고 일타를 할 수가 있을까? 내가 강일에게 제일 좋다는 거 알까? 초중딩들이.
막 공수 원투나 배우면서 모를 것 같은데. 그림을 정확히 그릴 필요가 없지만 뭐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중심의 좌표가 0,4고 반지름의 길이가 5기 때문에 여기가 4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정도 하면은 잘 그리는 거고요. 그리고 직선은 x절편이 8이고 y절편이 마 6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안 만나야 됩니다. 일단 말이 되려면. 그래서 요 위를 움직이는 점 P하고 요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다. 그때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인데 요게 아까 그 워크북에서 내가 말한 상식을 여기다가도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항상 직선과 최단 거리를 찾으려고 하면은 곡선 위에 점에서 요 놈이랑 평행한 접선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요 접점이어야지 최단 거리가 되는 겁니다. P는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P에서 이렇게 요 직선에다가 수선 내려주면 이쪽으로 수게 되겠죠? 여기에 Q가 있어서 요 길이가 최소다. 요거를 상식으로 장착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원의 접선이다 보니까 원과 접선의 성질, 원의 접선의 성질을 또 중딩 때 배웠을 거죠. 근데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연장하면은 중심에 닿습니다. 왜냐하면 중심과 접점을 연결한 선은 접선의 수직이니까. 그래서 요 길이를 점피를 찾아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에서 이걸 빼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뺀 것으로 알아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암살해보면 0,4와 주어진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는 5분의 x에 0 넣고 y에 4를 넣으면 8이거든요. 8. 여기 8 나오거든요. 반지름이 5였으니까 답은 3입니다. 맞은 사람? 한 명씩만 맞추네. 쉬었다 할게요. 수능 어떻게 보셨어요?